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투기 오폭 피해를 입은 포천시 노곡리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피해를 입힌 공군이 직접 지원에 나섰는데요. 주민들은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백영현 포천시장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사고 당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주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부서진 잔해들을 치우고 비가 올 것을 대비해 지붕이 뚫린 민가 위로 방수포도 설치합니다. 오폭에 망가진 차량은 견인차를 이용해 빼냅니다. 포탄이 떨어진 지점입니다. 당시 충격으로 인근의 성당은 크게 부서졌었는데요. 지금은 정비 작업을 거치면서 조금은 정리된 모습입니다. 군이 전투기 오폭 피해를 입은 포천시 노곡리를 찾아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동네를 살피며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집수리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은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냥 뭐 말이 아니죠. 그냥 이제 심정이. 이제 복구 작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많이 힘드시진 않으세요? 어떠세요? 왜 안 힘들겠습니까? 오폭 충격으로 피해를 본 민가는 9일 오후 기준 152가구. 폭격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약 200m 떨어진 민가도 창문이 깨지고 벽에 금이 가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빙기라서 점점 벌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시장님도 그렇고 뭐 도지사도 그렇고 지금 뭐 전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일단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으니까. 주민들은 부서진 집을 포함해 삶이 사고 이전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폭발을 하면서 한 몇백 미터에 가서 좀 떨어져. 어디 가다 보니까 이만한 게 떨어져 있어. 돌이요? 파편. 파편. 그 문도 안 열리고 다치지도 않고. 그래서 뭐 지금 진단을 받고 있는 중인데. 앞서 백영현 포천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배상과 신속한 피해 복구, 그리고 희망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주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 환청이 자꾸 떠올라서 포탄이 떨어지는 환청이 생겨서 도저히 여기서는 살 수 없겠다 하는 것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단지를 조성을 해서 이주를 시켜달라. 전투기 오폭으로 부서져버린 평범한 일상. 주민들은 사고 이전의 삶을 되찾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연천군이 생활인구 1,000만 명 달성을 위해 테마형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공모 분야는 전철을 활용한 연천군 발전 아이디어와 강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아이디어, 겨울철 방문객 유입 활성화 아이디어 등 총 3가지인데요. 선정작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방침입니다. 공모 기간은 오는 4월 11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연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의정부시 산곡동 복합문화융합단지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섭니다. 의정부시는 시청에서 주식회사 이마트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마트는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중소상인과 상생할 예정입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7만 3천 제곱미터에 들어서며 내년 하반기 개장할 계획입니다. 포천시가 오는 21일까지 2025년 우리마을 빈집정비 사업을 신청받습니다. 2025년 우리마을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방치주택을 정비하고 주차장, 쉼터, 텃밭 등 공공용지로 조성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는 주택의 노후도, 공공용지 활용 가능성, 유해 영향 여부 등을 고려해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포천시가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시행하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지원합니다. 지난해 첫 시범 사업에서는 3개소의 빈집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으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포천시는 지역 내 군장병들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해 이달부터 12월 31일까지 2025년 군장병 할인업소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장병 할인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군장병 및 장병과 동행한 가족과 친구에게 서비스 이용료의 10% 내외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포천시는 참여 업소를 대상으로 표지판 부착과 혜택을 지원하고 포천시청 누리집과 군부대의 지속적인 홍보를 합니다. 모집 대상 업종은 일반 휴게 음식점,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등이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나 민원이 발생한 업소는 지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 경민 IT 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에 맞춰 학교 주도 활동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학과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학생들이 각 학과의 교육 과정과 특색 있는 활동을 미리 이해하고 본인의 진로에 대해 보다 명확히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는 디자인과, 디지털 미디어과, 의료정보 시스템과, 정보통신과 신입생들에게 학과별 교육과정 및 특성화 프로그램을 안내했습니다. 어느덧 봄 기운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업계인데요. 지자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마저 줄면서 지역 건설사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순천에서 약 30년 동안 전문 건설업체를 운영해온 배경호 씨. 주로 상하수도나 지하수 개발 등 관급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1, 2년 사이 지자체의 긴축 재정으로 관급 공사가 줄면서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어졌다고 토로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 물가 상승으로 자재값 등이 크게 오르더니 내수 경기가 점차 악화되면서 경영 어려움이 커졌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노무비가 약 한 70%를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자재가 워낙 상승하다 보니까 5대5로 편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어렵죠. 그리고 하나의 직원들을 두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돼서 힘드는 사정인데도 저희들은 법인업체다 보니까 어디 손에 하소연할 데가 없죠. 실제로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와 노무 등 비용의 가격 변동을 의미하는 건설공사비 지수는 지난 2020년 이후 약 30%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30.99로 집계됐는데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또 주택건설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미수금이 증가해 건설사들의 자금 융통이 쉽지 않은 상황. 이렇다 보니 수익성이 악화돼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지방건설사 등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도를 낸 전국의 건설사 27곳 가운데 80%가 지방업체였고 올 들어 하루 평균 종합건설사 1.8곳이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은 빠지면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날이 풀리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가운데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더 탁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 기류를 타고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12일 오후부터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해 13일과 14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도권은 미세먼지 농도 역시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유지하면서 당분간 대기질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경기도가 신축 아파트 80만 호에 신재생 에너지 활용, 에너지 거래,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기, 냉난방비 등 공동주택 관리비를 대폭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장 최초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예비 인증을 획득한 화성 동탄이 A93블록 장기전세 주택 현장에서 민선 8기 아리백 비전의 확대 실천 방안으로 관리비 제로 아파트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김 지사는 관리비 제로 아파트는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실현하는 아파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관리비 제로 아파트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모두를 위한 미래,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납북자 가족 모임이 이달 예고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1일 파주시 임진각 납북자 기념관에서 파주시 파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납북자 가족 모임의 전단 살포 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특사경은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차단하고자 24시간 주야간 순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하고 있다며 납북자 가족 모임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전단 살포는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인천시민 대토론회가 인천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공론화하고 이에 따른 인천 시민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방향과 인천 시민의 역할이란 주제 발표에 나섰습니다. 토론은 유중호 인천언론인클럽 회장이 좌장을 맡고 최은경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장과 이준환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혁신 인천일보 논설실장과 이인수 기호일보 논설위원,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국민통합위원회 인천지역협의회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경실련과 인천언론인클럽, 인천 YMCA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방분권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고 출범 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시민운동본부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지방분권개헌 공동추진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시민운동본부는 향후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시민서명운동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모하메드 알문타페키 주한 이라크 대사 대리를 만나 주요 도시 간 경제 교류와 발전의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주한 이라크 대사관의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이날 모하메드 알문타페키 주한 이라크 대사 대리는 이라크의 3대 도시인 바스라시와 인천시 간 교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라크 바스라시는 약 290만 명이 거주하는 이라크의 경제 수도로 이라크 최대 상업항인 움카스르항과 유서 깊은 알 마킬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2일 도내 거주 이민자들의 실태 파악을 통한 맞춤형 사회 통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자 사회 통합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 외국인 주민 수는 80만 9천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이민자 사회 통합 정책은 지역별, 분야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이민자의 생활 여건, 고용, 교육, 사회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경기도형 사회통합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달 중 조사표를 개발한 뒤 올해 하반기까지 실태조사와 정책 개발을 완료하고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 모델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4개 교육협력 사업에 3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은 267억 원을 들여 도내 신입생 약 27만 명에게 교육, 체육복 등 단체복 구입비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부 연한이 지난 인조잔디나 탄성 포장재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에는 작년 예산의 2배인 75억 원이 편성돼 올해 62개 교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